이처럼 뿌리부터 친일 기득권 적폐 세력이었던 조선일보는 틈만 나면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고 일본 정부의 편을 드는 악랄한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 공세를 이어가며 본인들이 얼마나 추악한 언론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절대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외세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그런 적폐 언론은 이 나라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국민의 힘으로 조선일보를 폐간시킵시다.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반민족 친일매국 집단 조선일보 폐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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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적폐 언론 조선일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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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발언입니다. 가짜 조작뉴스 진앙지 조선일보는 폐간하라라는 내용으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이인선 회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짜 조작뉴스 진앙지 조선일보 폐간하라.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정의연은 2017년 시인 모금 등을 통해 이 할머니에게 전한 1억 원의 계좌이체 증등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후원금은 정의연이 피해자 지원 쉼터를 비롯해 전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모금 사용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검증받고 공시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등 의혹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윤미향 전 대표에 대해 그의 활동에 대해 잘했다고 분명히 인정한 것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적폐들은 들을 척도 않으며 갖가지 트집만을 잡으며 의혹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는 친일적폐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발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는 친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조선일보가 써온 역사는 왜곡과 날조, 즉 가짜 조작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거고 알고 있다시피 조선일보가 오늘의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왜곡 보도, 날조 보도, 신뢰성 없는 출처를 이용한 보도 등을 많은 것들을 발빠르게 보여줬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40주년을 맞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 한미세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 등 각종 시위에 대해 폭력성만을 강조한 게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밝혀지고 있는 한명수 정리에 관한 이야기 역시 당시 조선일보가 한명수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말도 안 되게 기사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작년 초부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실수 없이 많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이번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도 그런 기사들만 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진실은 우물 속에서 빛나기 마련입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친일의 앞잡이였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앞잡이로 온갖 거짓말들을 내뱉으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조선일보 같은 이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내뱉어놓고 몇 년 뒤에 가서야 뭐니 하면서 또 자신들이 잘못했다 라고 얘기할 게 뻔합니다. 바르는 말이 천리가고 빈소리가 일어나다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1등 없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의 100년을 잘 보여주는 속담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언론의 윤리의 원칙인 공정보도, 품위유지, 정당한 정보수집, 올바른 정보사용, 사생활 보호, 보고의 정정 등의 원칙을 지켜야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상으로 허황된 기사와 보도를 하는 순간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짜조선뉴스의 진앙지 조선일보에 대해서 국민의 명령으로 폐간을 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선 회원의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현재 저희 기자회견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조선동아 폐간 무기한 농성단 분들이신데요. 네, 저희 조선일보 폐간 기자회견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연대 발언을 또 함께 해주시려고 합니다. 네, 조선동아 폐간 무기한 농성단 단장 김병관님을 모셔서 연대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 반민족 조선일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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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폐간 절대 안 할 놈들입니다. 그래서 타도 투쟁을 겸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외쳐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앞에서 해야 되나요? 제가 원래 마이크 이런 데는 좀 약하고요. 전에 잘 안 해봐서. 네, 투쟁은 좀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 국립공원 대피소 전 소장입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서는 참 편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고맙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몇몇 동지분들, 시민분들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저희 선조들이 목숨 걸고 고문당하고 재산 탕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분들의 만분의 1만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1월 1일부터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농성 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146일째입니다. 어른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오늘 청년 학생들, 젊은이들을 보니까 이제 희망이 보이고 기운이 납니다. 부끄럽게도 어른들은 말은 하는데, 평론을 하는데 실천이 너무 없습니다. 예. 지난 4.19 혁명, 3.1운동, 5.18 봄은 거의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고 어른들이 깨어나서 뒤따라서 했습니다. 조선동아 폐간운동, 지금 특히 더 악랄하고 비열하게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놈들 몰아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끄럽지만 어른들도 그 청년 학생들한테 용기를 얻어서 더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싸워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둘불을 만들고 146일 동안 싸워온, 또는 이게 500일, 1000일 갈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꿋꿋하게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쓰러지기 전까지는 싸울 생각입니다. 하루에 드럼통 하나씩 싸놓고 있다는 심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큰 쓰나미가 와서 그때 이 휘발유를 뿌리면은 조선동아 채널의 TV조선 개족도 아닙니다. 이 새끼들. 예, 쓸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연대해서 끝까지 몰아낼 때까지 싸웁시다. 고맙습니다. 네, 조선동아 폐간 무기한 농성단 단장 김병관님께서 아주 멋진 연대 발언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꼭
이 땅에서 몰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발언 듣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퍼뜨리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국민 여론 왜곡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다음 발언입니다. 부정부패와 성범죄로 얼룩진 조선일보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청년단 유정위원회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와 성범죄로 얼룩진 조선일보는 지금 당장 폐간해야 합니다. 최근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 연대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보도로 정의기억 연대를 부정비리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소설을 쓰고 있지만 정작 부정비리로 얼룩진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2014년 새해 대통령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을 때 조선일보는 통일은 미래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탄생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친박 핵심 인사였던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1975년 박정희 독재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 기자였고 당시 영예 박근혜와 주말 테니스를 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반강제적으로 통일 나눔 펀드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제 펀드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선일보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기자들을 동원하여 기업의 통일기금을 할당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통일 대박 구호와 함께 통일 나눔 펀드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아진 통일 나눔 펀드 3,317억이 어떻게 모금되었으며 어디에 쓰여졌고 얼마나 남았는지는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009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술접대 성삼납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31명에 대해 100번 이상의 성상납을 강요받았고 이에 결국 꽃다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장자연 씨는 유서를 통해 성상납을 요구한 이들에 대한 명단을 남겼습니다. 이때 명단에 당시 일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수사는 지지부지했으며 제대로 된 수사 결과조차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의 미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2009년 조선일보가 당사장이라는 사람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검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은 온갖 부정비리를 일삼으면서 그 진실을 감춰왔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거짓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역사가 자그마치 100년입니다. 이 두 사건이 조선일보의 지난 100년을 보여줍니다. 온갖 부정부리로 얼룩지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 소설을 서슴지 않고 써내려갔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사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더 이상 조선일보의 거짓 소설에 속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는 국민주권 시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와 성범죄로 얼룩진 범죄 집단 조선일보를 반드시 폐간시킵시다. 감사합니다.